저는 한때 누구보다도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며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지훈이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끓여주는 커피 한 잔, 지훈이가 아빠 다녀오세요 하며 현관까지 배웅해주는 그 순간들이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 우리 가족은 경주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지훈이는 뒷좌석에서 불국사 정말 큰가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하며 들뜬 목소리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내는 조수석에서 지훈이의 질문에 하나하나 정성껏 답해주고 있었죠. 그때의 아내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뒤에서 달려온 대형 트럭이 우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아내가 지훈아 하며 뒤를 돌아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침대 옆에서 울고 있었고 저는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끝내 제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깨어나요? 지훈이의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뜻했던 아내의 손길이 차갑게 식어가던 그 순간의 충격은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고 이후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회사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안일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건 지훈이었습니다. 초등생이었던 지훈이는 그 사고의 충격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겨우 나가는 것 외에는 집 밖을 나서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빠, 또 사고 날까봐 무서워요. 그렇게 떨며 제게 매달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매일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지훈이가 너무 걱정됩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무력했습니다. 제 아이의 상처를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어떻게 하면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중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추천으로 미술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밖으로 나가기를 극도로 두려워했기에 결국 미술 선생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30 중반의 차분하고 따뜻한 여성이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지훈이는 선생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안녕 지훈아. 나는 김은지 선생님이야. 오늘 우리 함께 그림 그려볼까?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지훈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첫 몇 주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림을 그리라고 해도 크레파스만 만지작거릴 뿐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과 대화를 거부했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두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해서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고양이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몇 주 만에 들어보는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지훈이는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색깔이 더 예쁘지 않아요? 선생님은 어떤 동물을 제일 좋아하세요? 나중에는 선생님을 은지 이모라고 부르며 따르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면 아침부터 오늘 이모 오는 날이지 하며 들뜬 목소리로 묻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 깊이 울컥했습니다. 제 아이가 세상과 이어지는 끈을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분이 바로 그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미술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고 그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무서운 그림들을 그리던 지훈이가 이제는 밝은 색깔로 가족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훈이가 그린 한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하늘 위의 구름 속에 웃고 있는 엄마와 땅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아빠와 지훈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은지 이모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은지 이모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엄마도 안심하실 거예요. 지훈이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는 제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도 은지 이모처럼 미대를 가고 싶어요. 그림을 그려서 아픈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지 선생님은 지훈이에게 단순히 미술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며 다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훈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순간 저는 그동안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고 직후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지훈이부터 처음으로 크레파스를 집어들던 순간, 은지 선생님과 첫 대화를 나누던 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축하를 위해 우리 셋이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일식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지훈이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 이모가 우리 엄마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은지 선생님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지훈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예요. 이모는 나를 진짜 아들처럼 아껴주시고 아빠도 이모 앞에서 제일 편해 보이세요.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진심으로 보듬어준 분이 이제는 엄마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돌리며 지훈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고 대충 넘겼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은지 선생님께 고마움 이상의 감정을 품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요. 아빠, 이모랑 천천히 집에 가세요 하며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저와 선생님이 단둘이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지훈이 말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은지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한 상상을 잠시 했어요. 그때 선생님은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셨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되었다고, 충격으로 아이까지 잃게 되어 너무나 큰 상처를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가정을 꾸릴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님과 지훈이와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어쩌면 다시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 어떨까요? 은지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지훈이는 우리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영화표를 미리 예매해두고 아빠, 이모랑 데이트하세요. 맛있는 식당을 찾아서 여기 꼭 가보세요. 하며 데이트 장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커플링까지 같이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빠는 패션 감각이 없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며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에
은지 선생님과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습니다. 제 행복을 넘어 제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맞이하길 바라는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은지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훈이 때문에 시작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오빠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는 지훈이와 함께 은지 씨에게 프러포즈 했습니다. 지훈이가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은지 이모,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주세요 라고 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네 라고 답해준 은지 씨를 보며 저는 인생에서 두 번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훈이에게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엄마가, 제게는 인생의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은지 씨는 지훈이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지훈이 역시 은지 씨를 진짜 엄마처럼 의지합니다. 얼마 전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하늘에 있는 엄마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엄마가 은지 엄마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지훈이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은지 씨와 함께 우리 셋이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갈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인생은 때로는 너무도 가혹해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기적은 찾아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손길,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삶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눈물과 아픔이 결국 새로운 행복으로 이어졌듯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상실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조차 다른 누군가와의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모두의 삶의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